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영희정 아나운서 권서윤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정말 가히 폭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 미국 증시 올라갈 때는 커플링 돼서 잘 올라가지도 못하더니 내려올 때는 정말 한 방에 밀렸습니다. 오늘 장중에 코스피 지수 13%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8%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되기도 했었는데요. 금리 인하 도대체 언제 하나 했었는데 아래 공포, 경기 침체 공포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사이드카 발동 일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될 만한 건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다다음 날에는 그래도 반등이 조금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2020년 3월 23일에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5% 넘게 밀렸었는데요. 그 다음 날에는 8% 반등이 들어왔고요. 그 다다음 날에도 5% 넘는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에도 그 당일에 6% 넘게 하락했는데 그 다음 날에도 2% 상승했고요. 그 다다음 날에도 2% 넘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코로나 시기였는데요. 바로 2020년 3월 12일이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5% 넘게 하락하면서 이날 당일날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었는데 그 다음 날에도 사이드카가 추가적으로 발동했고요. 3거래 연속으로 하락세 이어가다가 그 3거래 이후 4거래일 만에 2%대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서킷 브레이크 현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 서킷 브레이크 발동되면서 매매 거래가 잠깐 정지되기도 했었는데요. 2000년 미국 증시 하락 때였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였죠. 닷컴 버블 사태 이후였고요. 그리고 2000년 9월 18일 유가 급등과 함께 이날 코스피 시장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미국 9.11 테러 당시에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었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 2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인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날인데요. 잠시 후에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급락했었던 섹터 그리고 오늘 시장 그나마 조금 상승했었던 섹터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주들의 하락이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0% 넘게 빠진 게 정말 처음 보는 일인 것 같은데요. 블랙웰의 생산 연기 소식도 들렸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9% 넘게 밀렸고요. 한미 반도체도 11%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또 조선주도 오늘 하방 VI 걸린 종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나 지수가 빠지면서도 그렇지만 여름철 휴가 이후로 파업이 우려되면서 오늘 STX 중공업은 14%, HT한국조선해양, HT현대중공업도 10% 넘는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나마 볼만한 건 오늘 방산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합쳐서 33개 종목만이 상승했는데 휴니드, 스페코가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휴니드는 오늘 18% 급등, 스페코는 9%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상승했는데 지수가 빠지면서 오늘 시장 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좀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 그리고 김덕호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시장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장 중반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이 테러가 일어났나? 아니면 코로나가 일어났나? 뭐 전쟁이 일어났나?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차장님과 함께 좀 자세하게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 어떤 것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은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투매로 어떤 합리적인 매도보다도 투매로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같은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단순 어떤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얘기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근데 뭐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엔비디아의 블랙에 대한 파동 때문에 미국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이 이 사상 최고치를 올해 올렸죠. 우리나라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기업들에 대한 상승폭도 이제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반기 때 시장을 좀 주도했었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한 최시력까지도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단순 저는 투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이 투매에 의한 같은 포지션을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가 터지니까 다른 부분이 또 계속 연결을 시키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도 얘기 나와주고 있고, 또 이제 오후에 대해서는 일본 쪽에서의 뭐 엔캐리 청산에 대한 뭐 공매도 얘기까지 나와주면서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재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투매를 유도시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을 보면은 지금은 하나둘씩 어떤 차례대로 이 이벤트 그 악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부분을 계속 체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덕호 대표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오늘 시장 분석에 의미 있나요? 패닉셀인데 라고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사진 하나를 띄웠는데 딱 네. 이 밈이 떠오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건데 독수리 오용제에서 역시 형이야 구하러 왔구나 했는데 아니야 나도 잡혔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밈이 있는데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할 때로는 지금 다 빠진 상태고 뭐 그만큼 이제 뭐 각 많은 종목들도 지금 사실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매도 사인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이후에도 사실 더 많은 물량들이 더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엔캐리 현상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사실상 종료가 되면서 이제 해외에 있던 투자 자산들이 매각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자산들이 다시 이제 일본으로 이제 복귀를 한다라는 점을 좀 봤을 때면은 통상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일본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하락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타국 증시에 비했을 때는 조금 견고한 움직임들을 많이 보였는데, 오늘 니케이 지수도 1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의 하락은 뭐 마찬가지로 지금 패닉셀이 좀 굉장히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사실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심지어 팬데믹 전부터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팬데믹 때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금융의 어떤 침체가 아니라 경기 전반적으로 올스탑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양적 완화로 이제 해소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각국 정부에서는 이제 고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양적 완화를 하기에는 정부 부채가 상당 부분 부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주목을 할 수 있는 거는 금리 인하밖에 없다라고 이제 다 조명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당장 발표가 되고 있는 이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ISM 제조업 지수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지금 경기가 썩 좋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일본도 그렇고 각국에 특히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증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장님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나서 그래도 다음 날 아니면 그 다음 날에는 좀 반등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우리 국내 증시 반등은 언제쯤 들어올까라고 생각하세요, 차장님? 우선은 뭐 내일도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도 막판에 좀 외국인 선물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뭐 큰 의미는 좀 두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일 만약에 또 기술적으로 지금도 저는 시장 자체가 기술적 하락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경기 모두 고용률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 부분이 좀 시작이 됐는데, 이 7월 달에 이제 미국의 어떤 텍사스의 허리케인이 굉장히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 좀 올라가는 수치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또 서비스업 지수가 좀 잘 발표가 된다고 했을 때 우선 급등에 대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가가 이런 투매가 나왔을 때 같이 투매하지 말고, 내일도 급등이 나왔을 때는 또 이제 같은 또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전략도 지금은 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러 이제 이 7월이 끝나고 이제 8월 달 말에도 잭슨홀 미팅도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거든요. 여러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이 변동성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예 뭐 연말과 내년을 겨냥한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종목들에 대한 접근 전략은 괜찮지만, 이 변동성을 활용한 어떤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좀
그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불거지는 뭐 경기에 대한 우려 부분도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끝날 게 아니라 진짜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쉽게 끝날 문제가 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어떤 방향성을 잡는 게 이 8월달, 9월달까지도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와 또 공포 지수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거에 따른 매매를 타이트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좀 8, 9월까지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할 이슈일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덕호 대표님 의견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마치 2020년 3월 23일처럼 5% 하락 나왔는데 8% 이렇게 급반등에 나올 일은 없는 걸까요? 일단 저 당시에 가능했던 이유를 우리가 복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근데 일시적 현상으로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 여기서 각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지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경기가 뭐 물론 2018년, 2019년도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는 다들 입에 달고 사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지금처럼 5년째 그러니까 경기의 침체가 계속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압박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가장 회자가 됐던 거는 결국에는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관세 보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단기적인 반등에 대해서 더 매수세가 몰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엔캐리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이자로 대출을 빌려주는데 이 돈을 빌려서 갖고만 있어도 어차피 뭐 현금과 똑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 자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단 수익률 단 1%를 위해서라도 투자를 하는 게 당연히 시장의 논리에서는 명확한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엔캐리가 이제 청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시장에 유동되어 있는 자금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도 저렴한 이자를 써서 당연히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금이라도 더 저가 매수를 해야겠지만 지금 시장은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시장이 반색하는 시장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에서나 기관들이 마찬가지로 이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일단 지금 오늘의 시장에서의 10% 가까운 코스닥 같은 경우 10% 가까운 하락은 뭐 당연히 공포로 인한 패닉셀이 일부 반영이 됐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극단적인 어떤 반등이 연일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 모두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ISM 이 서비스업 지수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50이 넘어야지만 또 내일 시장에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ISM 지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시장에서는 한 50일 뭐 2에서 3 네.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정말 이제 불안하죠. 50 이하로 나오게 됐다고 한다면 시장에서의 그 투매 부분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지만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50일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 예상치는 51.23 정도만 나와줬을 때 저는 내일 어떤 그 기술적 어떤 이 경기 전망이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이 기술적으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이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디 50 이상이 찍히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덕호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ISM 서비스업 지수 외에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반등의 트리거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9월에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12월 FOMC가 열리기 전까지 경제 지표들이 극단적으로 개선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게 어디서 아니라면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실업률 그리고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가 이제 빠르게 회복을 해야겠죠. 우리가 고용률을 계속 보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실업률을 계속 판단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결국 미국은 GDP의 3분의 2가 소비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제조업 지수가 후퇴를 하게 되면서 50포인트 미만으로 후퇴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목소리가 나오는 원인도 제조업이 안 된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그럼 이 공장이라든가 어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소득이 녹록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럼 당연히 이분들의 씀씀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서비스업 지수도 일단 전망은 50% 이상을 제시는 하고 있지만 오히려 악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의 공포심이 작용하면서 이 트리거가 오히려 현재처럼 이제 눌려진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고용 지표라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경기에 후행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경기 선행 지표라고 보는 격으로 본다면 지난 12개월 동안의 어떤 최저, 그러니까 실업률과 그리고 최소 실업률과 그리고 최근에 최고 실업률을 비교를 했을 때 뭐 0.5포인트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샴 법칙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샴 법칙도 어느 정도 지금 적용할 수 있을 정도 경기가 지금 썩 좋진 않아요. 그러면 반등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4.3에서 4.2로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 빨리 나와줘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지금 당장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화색을 보기에는 쉽지 않고, 오히려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주요 지표에 대한 어떤 의존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밤에 나올 ISM 서비스업 지수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섹터로 한번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그동안 상승을 견인했었던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무너졌습니다. 이성욱 차장님과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발 악재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빠질 만한 이슈인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 이제 알파벳에 대한 실적이 나와주면서 AI 쪽에서의 거품론이 좀 시작이 됐죠. 알파벳 실적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클라우드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이 생각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결국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AI 쪽에서의 최대 매출에 대한 품목이 클라우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에 대한 AI 거품론이 시작이 됐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블랙에 대한 이 파동까지 겹치면서 미국 시장의 AI와 관련된 기술주들의 폭락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근데 AI 거품론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뭐 메타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굵직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실적 발표를 계기로 뭐 실적 발표의 내용을 보면은 이 AI에 대한 투자 부분은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AI 거품론이라기보다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과도했던 부분이 차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좀 이런 구조가 좀 안 좋았었던 부분이 AI와 관련된 이 반도체 쪽에 이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에서 9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했었거든요. 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저는 오히려 이 블랙의 파동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지금 AI에 대한 가속기에 대한 부분, 이제 구글이나 다른 미국의 경쟁 기업들의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에 뒤처졌던 게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부분이 늦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최대 고객은 뭐 구글이나 이런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에 대한 이 의존도가 지금 AI 쪽 반도체 부분이 확산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AI 쪽에서의 이 구조 조정으로 인한 다시 한번 레벨업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본다고 하면은 거품론이라고 하기에는 미국의 이 대기업들의 투자 부분을 줄지 않을 테고, 또 이제 선점 효과에 대한 부분은 계속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AI가 실적으로 가시화되는 부분이 기대를 좀 시장에서 좀 주가지 측면에서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전에 AI의 어떤 속도, 산업에 대한 성장 속도는 저는 크게 지금 그 훼손이 되진 않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주가적인 측면과 당연히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다르긴 하겠지만, 너무 이제 AI 거품론에 의한 주가에 대한 하락은 단순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덕호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뭐 반도체주들이 상승을 견인했었는데 또 이번 달 말쯤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 전까지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좀 취해봐야 될까요? 일단 기술적 매도를 하신 분들은 포트폴리오에서 많이 비중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는 이제
기술적 매도를 선택하기보다는 그래도 실적을 기반을 해서 이제 반등세를 기대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미국의 AI 기업들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까지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지금 매물이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강소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략을 하신다 하더라도 거래가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 반등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저도 뭐 매일경제에서 좀 추천을 했던 종목 중에 SNS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실적은 다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손익, 뭐 순익 모두 다 상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가 조정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시장에서는 뭐 지금 당장의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쉽게 손이 뻗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더 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강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을수록 이제 쥐고 있던 사람들이 오버행 이슈를 덜기 위해서 또 빠르게 매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쳐다도 안 보는 종목들이 손실폭을 좁힌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을 할 때, 뭐 전량 매도를 하기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 주가가 빠질 때마다 비중을 조금 일시적으로는 축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지만 지금의 상황이 바닥이다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매수세가 뭐 한 3일, 4일 정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주체들이 좀 확인이 되고, 그리고 자금들이 다시 시장으로 유입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됐을 때는 그때 다시 갖고 있던 현금을 일시적으로 활용하셔서 반등을 노릴 수는 있지만, 지금은 단기 반등을 명확하게 지금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도 병행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역시 단기 반등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이라도 봐야 하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산 섹터 안에서 휴니드가 20% 가까이 급등했고요. 스페코도 거의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10% 가까운. 이런 종목에서 좀 대안을 찾아봐야 할까요? 근데 지금 방산주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방산주들 종목들이 전부 다 오른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도 중소 이 방산 기업들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지, 그 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던 뭐 현대로템이나 이런 큰 굵직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시장의 영향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은 좀 있고요. 원래 방산주 자체가 이제 그 테마주는 아니죠. 그 전에 실적이나 실적주로서 수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수출 산업으로 지금 성장을 했는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떤 대형 방산주들이 오르지 않고 이 중소 방산 기업들이 올랐던 걸 봤을 땐 이런 중동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이 테마로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다른 테마주가 오늘처럼 이제 뭐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하면서 진단키트 주들이 올랐고 다른 여러 테마주들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방산주들은 어쩌면 실적이나 또 향후의 전망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 굉장히 좋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주와 이런 좋은 이슈로 겹쳐지면서 오르는 부분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주라기보다도 오히려 이런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보다도 이 많이 떨어져 오늘처럼 시장 영향으로 떨어진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는 유효하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용한 이 중소형 방산주들을 단기 트레이딩하는 전략은 시장 자체도 변동성이 심한 상태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동 쪽에서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중동 쪽이 아니라 지금은 현재 미국이나 여러 좀 큰 국가들까지도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한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방산주들도 종목들을 선별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방산 섹터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시장이 역대급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저희 종목 고민 보내주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